그 유시민 그 신라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월간조선 3호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월간조선 3호로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3명 나왔더라고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현주 씨,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싫어하기 시작한 여기 유촉새님, 이 3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월간조선 3호로에 나온 건데 참으로 희한한 게 있어요. 이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사건이나 신라젠 사건은 작년부터 상당히 그 이슈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중동에선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총선을 갖다 2개월 남긴 화요일 정도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죠. 왜 처음부터 까발릴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총선 2개월 남겨놓은 최근에 이걸 폭로했을까? 저도 이제 많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잖아요. 조중동은 원래 묵혀놨다가 중요할 때 치는 속성이 있어요. 그 4년 전에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촛불 집회 직전에 그냥 폭로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유시민이 갑자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유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최근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생각해 봤어요. 작년 8월 말 조국 사태가 번졌을 때 그때 유시민이가 굉장히 조국 실드치면서 굉장히 뭐 반문 세력들을 갖다가 거의 욕하면서 뭐 거의 씹듯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검찰도 엄청나게 씹었죠. 물론 음모는 거기서부터 저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도 대충 유시민이가 신라젠이나 밸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유시민이하고 일단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인 이철과의 관계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시겠지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인 이철은 7천억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고 그리고 2천억 사건으로 얼마 전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14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9천억 사기 쳐놓고 14년 6월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유시민과 이철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10월 달 정도에 그 당시에 국민참여당이 창당이 돼요. 그때의 대표는 이재정 그 경기교육감님인데 근데 그 당시 이재정이가 그 대표였고 또 유시민 근데 실제적으로 실제 대표는 유시민이랑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창당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철이었어요. 이철. 그리고 이철은 나중에 뭘 하냐면 국민참여당 경기도 도당에 조직국장까지 합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유시민의 오른팔 역할도 하긴 한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0년에 유시민이 경기도 지사로 출마했을 때 정치 펀드를 모금하잖아요. 그때 정치 펀드 모금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철이에요. 그래서 이철은 국민참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1년 11월 달에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통합이 돼서 통합진보당이 된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진당. 그 당시에 이철은 통진당의 의정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에서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된 게 그냥 탈락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의정부 지역에 민주노동당 계열의 후보자가 홍희락 의원이었죠. 홍희락 의원은 그 당시 현역 의원이었어요. 비례대표로. 그래서 홍희락 의원하고 이철이하고 경선을 붙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진당 중앙당에서는 이철이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경선을 하지 말고 홍희락이 단수 공천을 하자 그래서 경선 안 하고 공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철이는 당 지도부에 상당히 반발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경선도 안 하고 홍희락을 단수 공천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공천도 되지 않고 지금 정치적으로 소득이 얻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사기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정관계 인사와의 인맥을 갖다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면
그 사람이 원래 그 국민참여당 창당 멤버고 또 노사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계에 그 친노 인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름 있는 친노 인사들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무실로 불러다가 거기서 모집 책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게 해요, 강의. 근데 여기 울간조선 3호로에 쭉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요. 여기 보면 유시민, 김현종, 김수현, 김용익, 김창호, 이재정, 변양균, 도정환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밸류 모집책을 상대로 강의한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철이하고 좀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시민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2014년 8월 달에 모집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연사로 나와서 강연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딱 한 번 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2015년이에요. 2015년 6월 달에 유시민의 지지 모임인 시민광장에서 밸류 사무실을 빌려서 강연을 해요. 근데 그 강연 이름이 뭐냐면 뭐 유시민의 뭐 글쓰기 특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 2014년 8월 달에 한 강연은 유시민이 개인 자격으로 와갖고 모집책 상대로 강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모집책이 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5년 6월 달에 한 강연은 첫 번째 주체가 유시민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시민광장이 주체가 돼요.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민광장 회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일종의 공개 강좌란 말이에요. 단순히 유시민이 혼자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서 모집책을 앞에 두고 강연하는 거 하고 시민광장이라는 그런 단체가 주체가 돼갖고 시민광장 회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 강좌를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무실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는 완전히 그 성격이 틀리죠. 그건 뭡니까? 유시민 같이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 밸류 사무실 빌려서 강의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결국은 밸류를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집책 앞에 두고 유시민이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거하고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유시민이 이철이하고 엄청나게 가깝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15년 1월 달에 이런 일도 있었죠. 2015년 1월 달에 신라젠에서 항암제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 그 항암제 연구 발표가 열렸던 데가 어디냐면 부산대학교 병원이었거든요. 뭐 그거 아실 거예요. 뭐 조국 딸이 그 들어가려고 했던 부산대 의전원 바로 거기에서 신라젠 연구 발표회가 그 당시 개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임에 이철이하고 유시민이하고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유시민이 거기서 아주 뭐 좋은 덕담 비슷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종합해 본다 그러면 2014년 8월 달에는 개인 자격으로 밸류 모집책이 있는 상태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는 부산대 의전원 그 건물에서 열린 신라젠 항암제 연구 발표회에 이철과 같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2015년 6월 달에는 시민광장 주최로 한 공개 강좌를 밸류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뭐 거의 이철의 홍보 담당 이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진짜 한번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밸류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한 사람들 중에 정관계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정관계 인사들 중에서 가장 피라미드급이 바로 그 김창호예요. 그 김창호가 이철한테 받은 정치자금이 6억 2,900만 원입니다. 근데 6억 2,900만 원을 받고 김창호는 징역 1년 6월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집책 상대로 강연한 정관계 인사 중에서 가장 피라미드급이 김창호인데 그게 받은 게 6억을 받았다. 그러면 유시민 이 사람도 과연 돈을 받지 않았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김창호는 보니까 뭐 단 한 번 정도 강연한 것 같은데 유시민이는 상당히 좀 끈끈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시민은 이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뭐 딜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우리가 완전 단정할 수 있는가? 그건 조사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청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강연에 참여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고, 그리고 특히 유시민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왜냐하면 벨리인베스트 코리아가 단순히 100억 정도 사기치고 끝났다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7천억 사기, 2천억 사기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것만 9천억 사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크나큰 사기를 치는데 과연 정관계에 로비는 없었을 것인가?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창호가 6억 2,900만 원 받아서 구속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인상을 직접 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년 전에 보건복지부 있을 때 외국 제약사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큰 병원에 그 임상을 좀 유치하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뭐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자체가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